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언론사나 유튜브도 일본을 깎아내리는 게 조회수가 많고 돈이 되니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일본이나 나라를 뭐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본 제품을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욕을 먹습니다. 예전에 한창 이제 제가 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때 일본 불면도 심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욕 좀 먹었어요. 일본 미니카 좋아한다고 했다가 욕 먹었고, 렉서스 차 좋아했다고 했다가 욕 먹었고. 근데 이걸 나 아직도 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난 얘기했어요. 불면도 해도 된다. 근데 안 한다고 해서 욕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리고 내가 일본 물건 사면 내 돈 주고 사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냐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하더라고. 나보고 이제 친입 아니냐고. 아직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더라고요. 아니, 그 나라 싫어하더라도 물건도까지 쓰면 안 돼?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니, 그때 불매운동 했던 분들은 왜 지금 와가지고 오마카세 먹는다고 일본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본인들이 오마카세 좋아한다고 하셨던 분들, 먹자고 하신 분들, 그분들 중에 분명히 불매운동 한다고 뭐 유니클로 이용하면 안 된다, 자이소 이용하지 말자, 초밥도 먹지 말자, 일본 라면집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오마카세 먹겠다고 그러는 거야. 저는 한결같이 렉스차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ES300차 좋다고 얘기했어. 나 그때도 도요타 캠이 좋다고 얘기했다니까. 근데 그 얘기하면서 그때 한번 시원하게 욕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도 보면 유튜브 그 영상에 보면 그 국뽕 영상 있죠. 국뽕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찬양한 영상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나라도 좋은 게 있어. 근데 좋은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굉장히 오버해서 부각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내용을 좀 저잡하게 만들어서 확대시켜가지고 오버시켰는 거죠. 우리나라에 나쁜 거는 얘기 안 하고 좋은 것만 올려치기 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많아요. 나쁜 게 많다니까. 특히 서민들이 어떤 지금 분위기는 너무 나빠. 이게 너무 나쁘다니까요. 그리고 일본을 깎아낸다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나는 한일전 때 서로 응원하는 거 좋다 생각하거든요. 원래 그래 재밌어. 원래 라이벌이 있어야 맞잖아요. 그 스포츠에서 어떤 그런 야구나 축구에서 라이벌이 시기는 정말 좋은 거야. 왜냐 그래야 보는 재미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야 또 서로 경쟁 뜻이고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게 있어야 일본한테도 좋아. 맞잖아요. 한일전 같은 거 서로 이제 양국에서 이제 서로 대립관계 하는 게 일본 사람들한테 좋아요. 왜냐 그래야 재밌거든. 그래야 판도 커지고 그래야 또 서로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서로한테 좋은 거야 이게. 축구도 그렇게 생각해봐. 축구도 한일전 이렇게 서로 있잖아요. 서로 열띤 경쟁하고 해줘야 피파 랭크도 같이 오르잖아 이게. 서로가 좋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실 일본은 깎아내리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배울 게 많은 나라입니다. 배울 게. 왜냐 우리나라보다 경제 현상을 먼저 겪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겪었던 지금 경제 어떤 주요 어떤 안건이나 문제를 일본이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버블이 꺼지면 어떻게 될지를 보면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보호경제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버블이 더 커요. 훨씬 더 커. 불안감이 훨씬 더 많죠. 일본은 버블 경제 당시에도 출산율이 높았습니다. 네. 일본의 버블이 정확히 1991년에 꺼졌거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올해 끝나보면 알겠지만 이제 올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올해 끝나면 아마 이제 2023년 전체 출산율이 나올 텐데 제가 봐도 0.7이 안 될 거예요. 서울은 아마 0.5 언저리일 겁니다. 예.
올해 다 모아본 결과 0.7이 간당간당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일본 1991년 출산율이 1.53이었어요. 버블 경기 꺼졌을 때. 정말 신기한 게 뭐냐, 일본은 버블이 꺼져도 출산율이 1.4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버블 꺼지기 시작한 1992년 1.5, 93년 1.46, 93년 1.5, 95년 1.42, 90년 2.42, 97년 1.39, 98년 1.38, 99년 1.34, 2000년 1.36. 그러니까 1.3 밑으로 내려간 역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봐봐. 아직 버블이 깨지도 않았는데 출산율 0.7이 안 돼요. 서울은 0.5도 간당간당해. 그리고 앞으로 출산율에 대한 어떤 긍정의 희망도 안 보여.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깎아내려도 되는 시점인가 난 그런 생각 드네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태위태한 분들이 많아. 그래서 정신 붙들어 매야 돼요. 그 다음에 열심히 살고 빚이 없는 분들, 돈을 좀 모아놓은 분들, 열심히 사는 분들, 확실한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고 목돈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있잖아요. 지금 막 집값 거품 심하잖아. 많이 심하죠.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 매물 많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연끌 때는 내가 막 몇십 년 걸려도 마련하지 못했던 게 이런 집들 같은 거 오히려 뭐 그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또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맞죠? 아, 집값이 떨어져도 모은 게 없으면 그냥 먼 산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모으기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월세는 계속 빌려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방도 올라갈 거예요. 광해시 같은데. 광해시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월세가. 왜 그러냐? 이제 사람들이 전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전세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월세 가는 거야. 월세는 또 수요가 많잖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월세를 올릴 만한 명분이 충분하죠. 거기다가 월세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 예, 뭐 오피스텔 원룸 건물주들도 그분들 빚쟁이에요. 그분들도 자기 건물이 아니야. 예, 그분들 연끌하셨어. 은행 금리율이 어떻게 돼? 그분들 갚아야 되는 이제 원금이자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앞으로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만큼 월급도 올라갈까요? 아마 내년 되면 제 예상에 동결되는 거 많을 거예요. 월세나 다른 곳에 올라가는데 월급은 동결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모으기 힘들죠. 그래서 원래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져.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치와 향약을 즐기면서 잘 사는 줄 알지만 정작 속은 비어 있습니다. 가계부채 1위가 독보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이 잘 안 버린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매우 오만한 생각입니다. 버린다면 과감히 버리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건 버리고 위에 거 읽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는 사치와 향약이 너무 심해. 네. 비싼 물건을 쉽게 사고 그리고 이 향약은 여행이잖아요. 여행이나 어떤 그런 컨텐츠에 돈을 많이 써. 남자도 많이 쓰지만 사실 여자분들이 너무 이 사치 향약이 많이 빠졌어요. 이게 일본하고 똑같거든. 일본도 남자들은 돈을 모았는데 여자들은 돈을 썼어요. 되려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여자분들한테 좀 사태 파악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여자들 하는 짓이 과거 일본 여자들이 버블 경제 시절 하던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어떻게 됐냐? 마크인 세도로 이제 전략을 하면서 나이 먹고 좀 사회에 좀 짐덩어리가 돼버렸어요. 모아놓은 돈은 없고 직장은 못 구하고 결혼도 못 하고 나이 먹은 부모한테 이제 얹혀 살고. 일본 아이도 그런 가정이 많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도 그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미래 대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버블 경제 꺼지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다 결혼까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지금 앞으로 제 생각인데 버블이 꺼지면 저렇게 사치 학력을 즐겼던 여자분들이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결혼을 많이 나올 겁니다. 결혼하겠다고. 근데 남자들이 저 사람 데려갈까요? 데려갈까요? 아니, 남자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 남자도. 근데 여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제 그동안 사치 학력을 잘 즐기다가 이제 직장도 안 구해지고 카드비 갖기 힘드니까 이제 마통 들고서 나오는 거예요. 나 좀 먹여 살려줘 하면 나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건질 겁니까? 뭐 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그 중에 뭐 여미새 같은 사람은 또 만나겠지. 근데 얼마나 되겠어? 지금 남자들 초식화 많이 됐잖아요. 이 초식화는요 절대 한 번에 깨지지 않습니다. 초식화는 오히려 점점 더 견고해져. 일본 봐봐. 일본 초식화가 견고하잖아요. 견고해. 완전히 단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남자들 초식화는요 점점 견고해질 거예요. 콘크리트처럼. 남자나 동물은 여자들처럼 이렇게 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요 점점 단단해지는 거야. 여자들은 좀 변덕이 심하잖아요. 갈대처럼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는데 남자는 한번 싫어지면 계속 싫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초식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까 시멘트 같아. 시멘트. 정청 강성이 심해지는 거야 이게. 안 깨져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위태한 게 빚없는 집안이 없어. 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빚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 하니까. 이 참 굉장히 쪽팔린 말이죠. 얼마나 빚없는 사람이 많으면. 그런 말도 하잖아요.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아니 빚만 없는 게 왜 성공이야. 빚 없는 게 왜 부러운 거야. 그만큼 빚진 사람들이 지천이 많이 깔려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즐기고 좋은 차 몰고 좋은 집 살고 있던 게 다 부채죠. 부채. 근데 앞으로 뭐 투자한다고 해서 재미 볼 사람들 얼마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저 빚을 잘 갚을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연끌하신 분들 보면 빚을 갚으려고 그만큼 대출 받은 게 아니라 더 비싸게 팔아넘기려고 대출 받은 거잖아. 이미 집값 엄청 비싼데. 말도 안 돼 비싼데 맞잖아요. 말도 안 돼 비싼데 그 집을 엄청나게 대출받아서 더 비싸게 팔아넘기려고. 그래서 아마 그쯤에 집을 매수한 사람은 그런 거일 거야. 아마 자기들이 뭐 서울의 아파트를 뭐 10억짜리 샀는데 이제 원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 2, 3억이고 나머지 6으로 대출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거야. 이 빚을 갚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15억, 16억 대 팔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땅 챙기겠다 이거겠지. 근데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인지 몰랐다는 거죠. 지금 그때 그 10억 가까이 간 집이 지금 6억 7억 가더라. 거기다 금리도 올라갔고 거기다가 팔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지금 연끌 아파트 내놔도 팔리지가 않아. 생각해봐. 지금 저 아파트 어떻게 사요? 저 아파트 사더라 대출받아 사야 되는데 은행에서 요즘 대출도 잘 안 해주고 금리도 세요. 괜히 저거 나왔다고 물었다가 내가 골러갈 수 있어. 누가 저걸 물겠냐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제 함부로 뭔가 돈 썼던 사람들, 빚졌던 사람들, 빚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예. 여러분들 부디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